오늘 정치 오픈호 순서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장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중간중간에는 오전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과연 어떤 문제를 놓고 청문위원들과 후보자 사이 그리고 여야 위원들 사이에 공방과 설전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지휘 라인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혹시 그 수사하던 사람들하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부탁한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게 서울중앙지검인데요. 그 당시에 최교일 현 한국당 의원입니다. 이 사건이 왜 최교일 지검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냐면 첫 번째로 4급 이상 공무원에 관련된 중대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현직 검사의 친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검경 갈등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관련해서 6번이나 기각이 됐어. 그러면 중앙지검장이면 지금 중앙지검장 하시죠? 네. 자, 그런 사건이면 중앙지검장이 압니까 모릅니까? 하여튼 보고는 받는. 영장을 6번 기각됐다 언론에 나오면 중앙지검장 이거 뭐냐고 들여다봐야 안 봐요. 보고가 통상 올라옵니다. 우리 검찰 사무보호 중앙지검 위임 정결 규정에 보면 검사장 결재 사항이라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저거 아시죠? 네. 저기에 4급 이상 공무원 현직 검사 친형 검경 갈등 맨날 언론에 나오고 저거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하여튼 뭐 보고가 올라오는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거는 최계일 중앙지검장이 판단한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2014년도 2013년도 거는 구속영장 2번 기각된 이거는 법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맞죠? 내용은 잘 모르시죠? 네. 법원에서 기각된 거예요. 네. 2015년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야 이런 걸 어떻게 불기소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고위공무원의 또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고 검경 갈등으로 매번 언론에 보도됐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서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불기소 처분될 때는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받게 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글쎄 뭐 제 생각에는 지금의 업무 그 패턴 같으면은 그렇게 해야죠. 다 처리하고 사후에 보고하는데요. 그래서 제 과거에는 얘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의혹을 풀려면요. 네. 최교일 당시 중앙지검장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보고 받았는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 영장이 6차례나 기각이 됐다고 한다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을 정도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이 오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SBS 윤춘호 논설실장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춘호 실장, 네. 저 사건이 윤석열 후보자와 아주 가까운 법무부 검찰 간부의 형과 관련된 사건이죠. 맞습니다. 예. 지금 저 사건이 이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뇌물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후배, 그리고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차기 중앙지검장으로 지금 유력한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2012년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업자로부터 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경찰이 6차례나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6번이나 검찰에 의해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의 변호사를 맡은 사람이 지금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아주 절친한
검사 후배인 겁니다. 예. 검찰 출신 후배가 돼서 그 사람을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소개시켜준 것 아니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불구속하고 무혐의로 처리하는데도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자의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공세를 펴고 있는데 오전에 인사청문회 시작되자마자 흔히 정치권 다루는 인사청문회 관련 소재를 다루는 정치권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가다가 파행에 이르도록 하는 뭐 그런 음모도 있는 것으로 드라마에 최근 나오기도 했는데 말이죠.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서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자 여당 의원들에게 공세를 폈습니다. 재직 중에 네.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그렇게 하죠. 그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그 기자가 후보자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들었던 이남석 그 변호사는 국세청에게 윤호진이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이런 내용의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후보자의 지금 답변, 서면 답변 좀 위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한 후배인 그 동생 그 윤대진 검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 있죠? 사건 얘기라는 건 사실 나눠봐야 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윤대진 검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윤대진 검사도 불편해할 수 있고 네, 서로 그냥 뭐 어느 정도 아는 것이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 깊이 깊이 있게 얘기해 본 적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었고 그럴 일도 그렇습니다. 아니다. 뭐. 지금 이야기를 보면 말이죠. 야당 의원들은 윤대진 검사, 아끼는 검사의 친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조금 전에 아까 김종민 민주당 의원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보고받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후보자가 아니라 그 당시 최규일 중앙지검장 아니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윤석열 후보자에게 타격을 줄 만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뭐 타격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사항이 뭐 사실대로 뭐 의혹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핵심 쟁점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 세무서장하고 밥을 먹고 술을 먹었느냐, 그리고 골프를 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을 뒤를 봐준 거다. 무혐의 처리된 것까지 뒤를 봐준 거다라고 한국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아니 당시 여주지청장이 무슨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당시 중앙지검장인 최규일 의원이 오히려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는 상황이죠. 예. 어떻게 보세요? 총장은 아니고 아마 중수부의 과장이었을 건데 맞아요. 장성조 소장님 말씀에 저 공감을 하고 공방만 오갈 것 같고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한국당이 플러스 알파를 뭔가를 꺼내 놓는다면은 모르겠는데 오전에도 이미 윤석열 후보자가 아는 사람이다. 밥 먹은 적 있다. 골프 친 적 있다. 예. 근데 골프 내 비용은 내가 냈다. 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 플러스 알파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공방에 그칠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두 가지 지점을 더 볼 수 있는 게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경 갈등이 얼마나 해묵은 것이냐. 이 사건이 당시에 나왔을 때도 검찰 쪽에서는 경찰이 좀 특수수사 쪽에서 중요한 중간 간부의 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파헤친다. 그러면서 뭐 본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뭐 윤석열하고도 그 사람이 친하고 밥 먹고 이런 거 이제 언론다 흘린다 이런 식의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연장선인 거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이제 검경의 갈등하고도 맞닿는 지점이 있고 또 하나 더는 윤대진 지금 이제 검찰국장이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향후로는 뭐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좀 더 큰 자리에 중용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관측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윤석열 후보자보다는 윤대진 검찰국장의
앞으로 좀 행보에는 제약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이 출동이 논란이 되면서 앞으로 윤대진 검찰국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검사의 인사도 해야 하는데 윤대진 검찰국장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앙지검장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십니까? 뭐 어렵다기보다 이제 예. 뭐 대체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고 자꾸 인구의 회자 되겠죠. 이 이야기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또 하나 공세를 펴는 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아마 오늘 아침인가 어제 늦게부터 SNS 통해서 확산된 기사인데 말이죠. 윤석열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최근에 만나서 식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야당 의원들이 참 많이 했어요. 제가 2015년에 그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그 연말에 이제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번 얼굴을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그때 처음 인사했다. 봤습니다. 네네. 그때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총선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이 주광덕 의원과 윤석열 후보자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은 지난 총선 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윤석열 후보자 찾아와서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요. 최근에 만난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의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긴급하게 법사위에 투입한 김진태 의원과의 질문과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자, 갈수록 태산입니다. 양정철을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글쎄 뭐 저희 저한테 묻지 정치를 말고 그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무슨 뭐 특별한 일행들도 많고 그런 얘기할 지금 입장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검찰 그래서. 뭐 저는 너무 근거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예? 대통령의 복심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묻는데 피식피식 웃으면서 아무 얘기 할 일이 한 게 없으면 뭐하러 만났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불과 몇 달 전이니까 야, 저 검찰총장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저런 사건 좀 잘 좀 해라 이런 얘기가 했을 것이 추측이 돼요. 응? 그거는 뭐 정말 뭐 당연히 뭐 인정하지 않겠지만 김진태 의원은 이제 만났다라고 하는 자체는 인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추론을 자꾸 질문을 하고 윤석열 후보자는 웃음만 자꾸 짓는 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 저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질문과 대답은 좀 공허하게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연구원장을 만났다는 팩트 자체를 얘기해야 하는데 자꾸 추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만남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 관련해서는 이제 들려드리는 화면 이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저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진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냐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양정철 씨를 당시에는 더구나 양정철 씨가 공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출판 기념회다 뭐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고 특히 외국에 주로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대통령의 최측근을 만났다. 그것이 올 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술이라고 봐야 될 의미 있는 어떤 증언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른다. 뭐 별 의미 있는 모임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지만 굉장히 자기 처신을 무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고 그 자리에 같이 한 사람들은 또 누구고 이런 것들이 저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서울중앙지검장 또 양정철 원장은 얼마 전에 또 국가정보원장과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본인은 그때 이렇게 항변했잖아요.
사적인 만남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냐? 나도 자유인인데 내 돈은 내가 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정철 원장은 지금 하여튼 되게 큰 실세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검찰의 가장 중요한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이걸 담보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그런 자의적인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고 그럼으로써 권력의 신여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예. 그 부분을 막자라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와대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가장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 오르내렸던 사람이 권력의 핵심 실세를 만났다? 이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바램을 저버린 거죠. 예. 이것은 저는 윤석열 후보자로서는 아주 뼈아픈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네요. 양정철 원장이 나한테 연락을 해오다니 야, 저 사람 참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만나서 지금 현재 정권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혹시 나한테 어떤 제안을 하는 거 아닌지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이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1, 2월에 만났으니까 그때 검찰총장 미리 될 걸 언제 줬다. 이건 좀 과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 처신 무겁게 하시라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자는 그럼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처신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이 나올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아까 윤우진 전 세무서장도 그렇고 양정철 원장 관련해서 보고 하면은 과거 천성관 후보자 청문회 때가 생각나요. 네. 그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두 수 앞을 내다보고 질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면서 당신이 이러지 않았냐라고 했어요. 부인하면은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내놓으면은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지금 야당이 그런 식의 전략과 어떤 팩트들을 가지고 있느냐. 뭐 저녁까지 오늘 길게 청문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선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다. 단둘이 만난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났다. 무슨 이야기 했느냐고 야당 의원들은 얘기하지만 윤석열 후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는 여당 의원이 이 시각 현재 질문하는 장면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지금 아마 야당 의원이 질문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의원이 질문하고 있나요? 연락을 자유한국당의 됐는데 이은재 의원이 아니까 질문하고 있는데 한번 그냥 본 들어보시겠습니다. 것뿐이지 그 자리가 무슨 뭐 어떤 중요한 얘기를 논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그래서 네. 어디서 어떻게 어느 분들하고 만났는지 자료 제출해달라 그래 자료 제출을 안 해주시니까 네.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장소나 그 다음에 거기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바로 그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 다음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입문을 권유받은 적도 없습니까? 뭐 직접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2017년 6월 5일자 월간조선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후보자에게 정치 입문을 권유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혀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글쎄 저는 뭐 직접 저 정치 입문을 제가 제의받은 적은 없고 아마 2015년 말에 20대 총선 앞두고 그 양정철 씨가 얘기한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네, 추측이 그렇다 됩니다. 그러면 기사가 사실이라 그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직접 출마를 권유했었다. 또는 후보자를 평소 유심히 지켜봤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중앙지검 지검장에 이어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후보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글쎄 뭐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자, 다음번에는 이제
아까 그 용산 세무서 관련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이남석 그 변호사를 그 이제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윤 전 서장의 차명 전화에 아까도 이제 어느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사가 저는 정확치 않다고 지금 보고요. 아마 무슨 수사 과정에서 뭐 어떤 모바일 같은 것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좀 부정확하게 들어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제가 객관적인 그 뭐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그 이남석 변호사를 그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그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자기 친형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안 할 수도 있죠, 역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신 게 있나 없나 봤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그런가 보다. 이 검찰총장 후보가 이렇게 변호사도 소개를 하고 그런가 보다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드릴까요? 얼마 더 주실 수 있어요? 예,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나왔던 질문과 대답이 오후에도 반복되고 있군요.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 사건, 과연 윤석열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이 사건과 그리고 또 하나는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최근에 만났다. 왜 만났느냐, 무슨 얘기했느냐 계속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상황 중에서는 노회한 정치인으로 알려지고 있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끈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오고 가면서 상당한 공방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떤 문제 제기했을까요? 제가 보혜저축은행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받을 때 국정감사나 법사위에 나오면은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제척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이 국회 선진화법에 검찰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12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위원장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는 나쁘고 지금은 괜찮은 건가? 국회의원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 누구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당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를 제척돼야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배님이 과연 의회주의자이고 이 법사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심각한 모멸을 느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이 지금 경찰의 소환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위원장님께서라도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뭐 저희 고발된 사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더불어당 의원 얘기에 의하면 이걸 보는 국민들은 야 저 한국당 의원만 저 전부 다 고소고발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응? 그쪽 당도 지금 수두룩하게 지금 고발이 돼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어요. 예, 김진태 의원의 마지막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고소고발당한 사람 빼면 우리 당에서는 지금 인사청문위원 할 사람도 없다. 박지원 의원이 12명이라고 그랬는데 12명이 맞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원래 한 명이
이완영 의원인가요? 의원직 상실해서 빠져서, 예, 7명. 한 명을 더 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가 많았었는데. 7명을 지금 포임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7명,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7명 의원들이 고소 고발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명, 그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당에서 1명에서 모두 13명이 고소 고발이 된 상태로 지금 청문위원으로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의 저 말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겨냥해서 좀 약 올리는 말이죠. 나 예전에 고소고발 받고 재판받을 때는 나보고 빠지라고 그러더니 너희들도 그럼 이번엔 빠지지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런 말 하는 것은 청문회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좀 그렇게 싹 적절한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후보자를 대단히 도와주는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약간 물러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움찔할 수가 있는데요. 예. 참 저 장면을 보니까 참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이네요. 근데 박지원 의원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본인도 뇌물 사건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저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국회 선진화법 아직까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데 이미 고소고발이 돼 있고요. 법에 따르면 고소고발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참작에만 활용이 되는 것이지 아예 수사 자체 안 하고 재판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장제원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아주 헌법적 자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인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우리 국회를 운영했던 것은 이제 합의와 관행 뭐 이런 데 미뤄봤을 때 재척 사유가 된다라고 하여서 특위라든지 이런 데 빠진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뭐 비근한 지는 아니 몇 년 전이지만은 이제 민주당의 김현 의원하고 이제 그 당시 김현미 의원인가 진선미 장관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여직원을 뭐 감금했다 이런 시비가 붙어가지고 특위에서 이제 한국당이 그때 한나라당이죠 나가라라고 해서 합의를 해서 이제 빠졌었는데 그런 전례들도 있는데 저는 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금 이제 민망함을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망함을 보이고 현실적인 이제 양해를 구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김진태 의원은 아까 윤석열 후보자 보고는 웃으면서 대답한다고 야단을 치던데 본인이 웃으면서 우리 다 빠지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거는 그 보수 진영에서 항상 지적하는 뭐 떼법 문화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고소 고발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서로 고소 고발한 상태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설사 각 당이 고소 고발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돼야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재판에 넘기는 의원도 나올 것이고 재판에 넘기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한 형량을 보면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년 총선, 공천, 또 공천된다고 하더라도 총선 결과, 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의원직 유지 여부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하는 국회 인사청문위원들 속마음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